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북혁신도시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는 국가의 100년 대계이자 전북 도약의 핵심인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의 미래산업 투자 유치를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진 가운데 국토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논두렁 본부, 돼지의 이웃.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이 위치를 문제 삼아 표현한 문구들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혁신도시와 기금본부에 대한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국내 한 중앙 언론이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논두렁 본부로 표현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경제신문이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을 거론하면서 돼지와 분뇨 냄새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기사에는 돼지 사파까지 그려넣었습니다. 이 기사에 동조하는 일부 국내 중앙 언론은 그래서 기금본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입주한 기관, 또 기금운용본부 등에 대해서 왜곡 보도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도권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힌 금융계 기득권 세력과 일부 언론의 편견이 빚어낸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기금운용본부장을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재공모는 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또한 올해 상반기 0.9%로 일본 마이너스 1.87%, 노르웨이 0.2%에 비해 높습니다. 일부 언론이 전주를 한낱 시골로 묘사하고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의 소재지인 세크라멘토의 인구는 36만 명이고 스웨덴 국가연금펀드의 소재지인 예테보리는 50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연기금이나 채권 펀드 같은 곳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지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팩트하고 너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국가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이자 전북 도약의 핵심인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기금운용본부의 위치와 환경을 문제 삼는 보도에 대해 전라북도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악의적인 저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들의 의지는 의지대로 강력하게 모아가면서 추후도 물러서며 대응으로 우리를 지켜나가게 될 겁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 그리고 완주군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득권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사과하고 자중하라.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안착이 잘 돼서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흔들기가 있어서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전북에 대한 언론의 폄훼가 도를 넘어섰다며 중앙 집권적인 보도 행태를 규탄하고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조만간 전북 비하 행태에 대한 비난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기금본부 흔들기에 대한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이승원입니다. 지난달 5대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 투자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군산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투자를 끌어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삼성을 시작으로 LG, SK, 하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3년간 총 180조 원, 하나그룹도 5년 동안 22조를 투자하는 등 모두 324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에 대한 이들 기업들의 투자가 불투명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은 군산조선소와 GM 공장의 폐쇄로 16,000여 명의 실직자가 생기는 등 최악의 상태다 보니 대기업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계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는 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제대로 된 제조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설명해주고 투자를 유치해주고 또 이런 기업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탈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대 대기업의 324조의 투자 계획 중 군산 지역 투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군산 투자 유치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파탄 위기에 놓인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 주도의 미래 산업 투자 유치를 즉각 시행하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전주와 군산을 찾아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홍 장관은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내년도 전통시장의 시설 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충에 693억 원, 화재 예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오는 11월엔 전국 단위의 청년 상인 네트워크를 발족해 청년몰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한 대기업의 이단 철수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에서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 등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전주 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의 가을 만남이 평화의 큰 수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무장지대였던 비무장지대가 진정한 평화지대로 바뀌고 서해의 긴장이 해소돼 남북의 어민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며 더불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완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이 숨졌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오늘 현장에서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비행기 동체가 나무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2인승 레저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진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수도 없이 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엔진 음이 계속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그 경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1, 2초 사이에.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국토부 조사위는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비행기는 블랙박스가 의무가 아니고 사고 현장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비행기는 150m 상공까지 낮게 비행해 구조 신호도 없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애로사항입니다. 조사위는 우선 산중턱에서 저수지까지 폭넓게 흩어져 있는 파편의 위치와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 잔해 수습하고 또 그 잔해 내에 사체가 있는지. 조사위는 조종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고려해 사망자의 비행 경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일 기상이 좋았고 별다른 상승 시도 없이 추락했다는 목격담에 비춰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 등 농업 직불금 1,658억 원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농민은 16만 9천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예년의 경우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109면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협의회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일부 주민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주민 대다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주민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팜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저출산과 청년 유출 해소 같은 인구 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고령화와 농촌 활력, 다문화와 도시재생 등 6개 분야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인구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위원장 선임 등을 끝내고 다음 달에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 군산 역전시장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과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장보기를 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14개 시군과 함께 38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주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이 오늘 전주시 팔복동 첨단벤처단지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268억 원이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는 6층 규모로 기계, 소재 분야 기업 50개사가 3년 동안 입주하는 임대형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20년 2월에 완공됩니다.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한 달 만에 숨진 익산소방서 소속 강현희 소방경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심의를 통해 강 소방경이 공무 수행 중에 숨졌고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구조하던 취객에게 머리 등을 맞은 뒤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가 오는 21일부터 제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받은 사람도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익산이 28도, 전주 27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등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